아니 방탈출을 1교시 안 한다고. 자 가볼게. 아니 내가 아까 1교시 하자 그러니까 조용히 했잖아요. 자 이거 하고 그럼 할게. 자 함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함수란 단어 들어가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함수가 공수2에서 배우는 거예요. 일단 함수도 일단 첫 번째는 늘 소문자 씁니다. FGH. 그리고 함수도 저 FGH만 쓰는 게 아니라 뒤에 X가 붙어요. 왜겠어? 우리 명제에서 X 붙는 거 뭐였지? 조건이었잖아. 그래서 함수 자체가 해를 넣으면 말이 되지만 해를 안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함수도 조건이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함수의 표현은 fx, gx, 그래서 hx 이렇게 나타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럼 함수를 배우기 전에 첫 번째 용어 대응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거. 근데 대응은 우리 많이 보잖아. 뭐 맞대응한다, 뭐 대응하겠다, 뭐 기사 나가면 대응하겠다 이러잖아. 대응이라는 거 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약에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만약에 뭔가를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로 하나씩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것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응이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대응이라는 조건에다가 만약에 플러스 여기서 여기로 하나씩 하나당 하나씩 매치를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라고 한다? 만약에 여기서 한 개당 한 개씩 다 매치를 해주면 그랬을 때 우린 바로 얘를 진짜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대응 중에서는 함수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야. 왜? 대응에다가 하나씩 매치가 돼야 함수인 거지 대응만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함수라고 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X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A, B, C가 있었다고 칠게. Y라는 집합에 원소가 1, 2, 3이 있었다고 칠게. 그러면 일단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X에서 Y로 이렇게 짝을 지어줄게 라고 하면 대응은 맞아.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살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 그럼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왜? 얘는 한 명당 하나씩 매치를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함수가 아니고 만약에 지 혼자 갑자기 두 발을 쏴. 그럼 이것도 함수가 아니야. 왜? 한 명당 하나씩이 지금 매치가 돼야 되거든. 근데 애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한 명당 하나씩이라는 말 때문에 무조건 1대1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 발씩만 나가서 여기 누군가가 한 발씩 맞으면은 그건 우리 모두가 다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수라고 할 수 있어. A, B, C에서 1, 2, 3으로 화살을 쐈는데 A는 1한테 쐈는데 B가, C가 둘 다 2한테 쐈어. 그럼 이건 함수일까 아닐까? 이것도 함수야. 왜겠어? 어쨌든 여기서 한 발씩 쐈고 얘네들도 어쨌든 하나씩 매치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아 선생님 근데 얘는 두 발 맞았잖아요. 두 발 맞은 건 중요치 않아. 한 명한테 고스란히 한 발씩을 맞았냐만 중요한 거야. 이 입장에서 너 B한테 몇 발 맞았어? 한 발이요. C한테 몇 발 맞았어? 한 발이요. 이렇게 되면 함수인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C 입장에서 이렇게도 또 화살을 쏘면 3 입장에서도 C였고 2 입장에서도 C였으면 그거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대응인 함수 찾으시오, 대응 찾으시오, 함수 찾으시오 하면 만약에 짝이 지어져 있으면 대응이고 그 중에 1대1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다 대응 또는 1대1이면 함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거기 226쪽에 위에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뒷장.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화살을 쏘는 이 X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 얘를 우리가 바로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역은 다시 말하면 X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Y 값은 우리가 우선은 공역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Y값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얘를 공역 1, 2, 3이라고 하면 진짜 화살을 맞은 1, 진짜 화살을 맞은 2, 진짜 화살을 맞은 3, 진짜 이 공역 안에서 화살을 맞은 아이들은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바로 치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좌표평면이 있죠. 좌표평면에서 요 X값들을 다 뭐라고 한다? 정의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Y 값을 다 뭐라고 한다? 공역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함수 그래프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 자, 얘 뭐라고 불렀어? 2차 함수라고 불렀어. 그럼 함수니까 얘는 한 명당 하나씩 다 화살이 매치가 돼 있을 거야. 그래서 0 넣으면 0, 1 넣으면 1, 2 넣으면 4, 3 넣으면 9. 그래서 요 수많은 선들이 매치가 돼서 이렇게 선이 나오겠지. 그러면 우린 기본적으로 공역,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공역은 실수 전체지만 그 안에서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1값,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4값,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9값, 바로 1, 4, 9를 뭐라고 부른다? 공역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치역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정수만 넣는 건 아니고 요 안에 무수히 많은 실수들을 넣어서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치역은 1, 4, 9가 아니라 0부터 무한대까지를 다 치역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x제곱의 정의역을 적어봐 라고 하면 실수 전체겠죠. 그럼 공역을 말해봐 라고 하면 실수 전체예요. 실수 y에 관한 전체. 하지만 치역 말해봐 라고 하면 y는 0 이상인 것만 나옵니다 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그 말 뜻은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냐? 치역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 있다? 공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역은 전체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맞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다 공역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맞은 아이들만 치역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정의역이 1, 2, 3, 공역이 A, B, C, D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정의역 말해봐 1, 2, 3, 공역 말해봐 A, B, C, D. 근데 화살을 이렇게 쐈어. 그러면 공역은 A, B, C, D지만 치역은 A, B다 라고만 말해주면 되는 거야. 왜?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아이들이니까.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237쪽의 맨 위에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 공역 안에 치역이 또 색칠되어 있죠? 서로 포함관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념 3번은 그냥 읽고 끝날게요. 자, 두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를 f, x에서 y로의 g 함수가 있었다면 f랑 g가 똑같은 함수라면 우리는 f랑 g랑 같은 함수라고 한다라고 표현하자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요걸 가끔 오해해요. ABC에서 y로 화살을 쏠 거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f 함수라고 할게. 그래서 화살을 이렇게 쐈어. 자, 하나 더 그릴게. ABC에서 똑같이 y 1, 2, 3으로 화살을 쐈어. 얘를 g 함수라고 할게. 근데 얘는 이번에 거꾸로 쐈어. 이렇게. 자, 물어볼게. 자, 지민아, 정의역, 공역, 치역, 정의역, 공역, 치역. 자, 그럼 물어볼게. 지금 정의역, 공역, 치역이 모두 다 F랑 G랑 같거든? 그럼 채연아, F랑 G는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나? 안 돼요. 이걸 가끔가다 F랑 G랑 같은 함수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안 됩니다. 선생님 왜요? 정의역도 같고 공역도 같고 치역도 같은데 왜 얘는 서로 다른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이런 표현이잖아. 그 말 뜻은 뭐냐면 같은 정의역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같은 치역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같은 정의역 넣으면 같은 치역이 나와야지 결론만 보면 안 돼. 결론적으로는 치역이 1, 2, 3 아니냐. 결론적으로 치역이 1, 2, 3 아니냐. 근데 그 안을 속을 들여다보면 FA는 1이다. 하지만 여기서 FA는 3 아니냐. 그러면 같은 A 값을 넣었을 때 같은 Y 값, 치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린 결론만 같은 거지 속속이 들여다보면 다르지 않냐. 그럼 우린 얘를 다른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치역만 보고 서로 같은 함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정의역에서 쏜 치역들이 같은 정의역에서 같은 치역이 나왔을 때만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론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238쪽을 이제 배울 텐데 자, 이거 내가 쉽게 재밌게 알려줄게. 이거 무조건 함수 파트에서 항상 꼭 내는 문제거든. 왜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함수가 하나만 존재하진 않아요. 첫 번째, 일단 가장 큰 놈이 함수예요. 그럼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올 거야. 그 중에서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일단 첫 번째, 함수의 정의를 다시 봐볼게. 첫 번째, 대응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정의역당 하나의 치역이 발생해야 돼. 치역이 두 발 맞는 건 상관없어. 정의역이 하나면 치역이 하나만 존재하면 돼. 그럼 도대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함수인 것을 어떻게 고릅니까? 라고 하면 지민이한테 시켜볼게. 지민아, 얘 함수인가? 그래서 뭐라고 불러? 2차 함수라고 불러. 얘 함수인가? 네, 그래서 뭐라고 불러? 1차 함수라고 불러. 자, 얘 함수인가?
함수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절대값 함수라고 불러. 자, 혹시 요거 본 적 있나? 요거 함수인가? 이거 혹시 본 사람? 수학자 이름을 딴 뭐지? 가우스.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해? 가우스 함수라고 불러. 얘도 함수야. 그럼 선생님, 그럼 저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래프들을 또 다 외워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함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의역 하나당 치역 하나, 정의역 하나당 치역 하나씩 매치만 돼 있으면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 수 있을까 하면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다 함수예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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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스 함수도 함수. 그러니까 함수, 세로로 그었을 때, 왜냐면 나중에 가면 가로로 그을 거야. 대응 해갖고 그을 거거든. 그래서 함수 고르시오 하면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다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얘 뭐라고 불러요? 자, 원함수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얘 뭐라고 불러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왜? X값 하나당 Y가 2개 나오거든, 방정식. 왜? 해는 2개 이상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으면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자, 혹시 여기 기하 특강 듣는 분 있죠? 기하 특강 듣는 분, 이거 뭐라고 불러요? 포물선 함수라고요? 포물선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왜? 얘도 세로 함수 하면 2개 만나니까. 여러분들 요거 또 기하 듣는 분 배웠잖아. 뭐야? 원의 뭐라 그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단원명이. 타원의 방정식이야. 왜? 얘 함수라고 불러? 못 불러. 얘도 2점에서 만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그었을 때 2점 이상 만날 때는 우리는 모두 다 함수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가우스 함수는 그냥 한 번쯤은 보셔야겠죠. 가우스 함수가 어떻게 생겼죠? 계단 형태로 생겼죠. 가우스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색칠돼 있고 뻥 뚫려 있고, 색칠돼 있고 뻥 뚫려 있고, 색칠돼 있고 뻥 뚫려 있어. 요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이게 함수죠? 그래프가 뭔가 끊겨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당연히 요런 데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예요. 근데 딱 끊겨 있는데 그려도 어차피 뻥 뚫려 있고 색칠돼 있으니까 하나에서 만나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도 가우스 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함수 그래프 찾으시면 다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걸 고르면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밑에 함수 그래프 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두 번째 거 좀 헷갈릴 텐데, 두 번째 거가 얘들아, 우리 요거 뭐라고 부르지? 요건 상수함수라고 하지. 얘도 또 함수 붙었잖아. 상수함수. 그래서 왜? 세로로 그으면 한 점이니까. 근데 요렇게 된 건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얘는 x는 몇이에요, 그냥. 그럼 얘는 사실상 그으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 다 만나죠?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밑에 써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 나중에 가면 요거 몇 차 함수? 3차 함수, 요거 몇 차 함수, 4차 함수, 요거 몇 차 함수, 5차 함수 등등등. 얘네들은 다 뒤에 함수란 말이 붙는 게 어디서나 세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다 함수라는 단어가 붙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했대요. 자, 근데 이 절대값 기호 포함 함수는요,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x에만 절대값이 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써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있잖아. 제일 단순한 거. 절대값 x 함수. 그리고 y는 절대값 x제곱. 어쨌든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가 있고요. 얘는 x에만 절대값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좀 표현을 이렇게만 해줄게. f의 절대값 x.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 언니, 그럼 얘는 f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 fx에 전체의 절대값 붙인 거. 그래서 식 전체의 절대값 붙였냐? x에만 절대값 붙였냐? 요거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대수 뭐 삼각함수 듣는 분도 있지만 안 듣는 분도 있지만 어차피 특강 들어야지만 아는구나. 아무튼 그러면 절대값을 만약에 x에만 붙이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전체에 붙이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있죠. 몇 사분면을? 3, 4, 4분면 그림을 어떻게 해라? 1, 2, 4분면으로 뭐라고 할까? 데칼코마니 접었다 펴기? 접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떤 그림이든지 다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x 그래프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식 전체에 절대값 붙였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3, 4, 4분면에 있는 그림을 1, 2, 4분면으로 접어라.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갈 거니까 요게 바로 절대값 x 그래프가 됐던 거야. 자, y는 x제곱도 가볼까? y는 x제곱 그래프인데 요번엔 얘 조금 내려볼게, 밑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나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식 전체의 절대값 붙이고 싶어. 그러면 3, 4, 4분면에 있는 그림을 1, 2, 4분면으로 접어라. 그래서 여기만 접어서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생김, 요 분홍 색깔이 바로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다. 그래서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 아무리 그래프가 더럽더라도 이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 붙였을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래서 요 밑에 거 지워버리면 돼. 이 밑에 거 지우면 이게 바로 식 전체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만약에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자,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예시 있는 걸로 할까? 아, 여기 예시 없네? 그럼 우리 그냥 만들자. 예를 들어서 fx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건 식 전체의 절대값을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럼 이걸 한번 그래프를 차근차근 그려보면, 자, 첫 번째, 절대값 x제곱 그래프부터 그리고 싶어. 그래서 x제곱 그래프를 그렸어. 아, 근데 얘는 좀 모양이 안 이쁘다. 좀 극적인 걸로 그리자. 요걸로 갈게. 요렇게 갑시다. 자,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얘는, 이러면 또 더 복잡해지잖아. 좀 쉬운 거 없나? 없니? 뭐 아무거나 말해봐. 그래, 이걸로 가자. 이걸로. 자, 이거 가볼게. 얘만 지금 x에만 절대값이 있어. 이 전체에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전체에 있었으면 1에서 v야. 요게 y는 절대값 x-1 그래프야. 근데 나는 식 전체가 아니라 x에만 절대값이 오고 싶어.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걔부터 먼저 그리세요. 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얘부터 그리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걔를 밑으로 얼만큼? 1만큼 내리면 돼. 그래서 얘를 1만큼 내리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바로 절대값 x-1 그래프다 라고 보면 돼. 근데 그러면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걸 다 진짜 그래프를 다 하나하나 그려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x에만 절대값이 붙잖아요. 1, 4, 4분면에 있는 그림을 2, 3, 4분면으로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접었다예요. 접었으니까 위로 올라가고 밑엔 삭제가 돼요. 근데 얘는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복사예요. 복사. 그 말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이쪽 그림을 그리세요. 우선. 그림이 아니지. 원래 그림을 그리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했지 선생님? 이라는 거야. 절대값이 없이. 그럼 준원아,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나? y절편, x절편. 그럼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는 거야. 이해가? 얘가 y는 x-1 그래프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x에만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 1, 4, 4분면에 있는 그림을 2, 3, 4분면으로 복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그림이 어때? 똑같잖아. 그래서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복사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하나만 더 해보세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럼 얘도 똑같아. 없는 거부터 먼저 그리세요. 절대값이. 절대값이 없는 거부터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근데 x에만 절대값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쪽 지우세요. 왜? 이쪽을 복사할 거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복사하면 어때요? 요게 똑같이 나와요. 왜? 우리가 2차식 자체가 무슨 함수예요? 여러분 나 안 배웠구나. 그 삼각함수 배운 애들 알 텐데. 우리 2차 함수는 대표적인 무슨 함수야? 우함수예요. 우함수가 뭐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이나 x4제곱이나 x6제곱이나 짝수들은요.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얘가 사실 절대값이 붙어도 왼쪽과 오른쪽이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처음 봤을 수도 있겠죠? 요거 x세제곱 그래프 혹시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x세제곱 그래프가 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생겼어. 대수특강을 듣는 분들은 탄젠트라고 하면 알 거야.
X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X세제곱 그래프예요. 근데 이것도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차수가 주는 힌트는 뭐예요? 차수? 이거 1학기 때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차수 1차는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지? 근이 1개라는 거야. 2차는 근이 2개. 조심해. 난 근이라고 했지 실근이라고 한 적 없어. 근이 2개야. 왜? 근데 여러분, 우리 2차식이 항상 근 2개 가져요? 안 가질 때도 있잖아. 실근이 2개일 때도 있고, 실근이 중근으로 나올 때도 있고, 실근이 없고 허근이 2개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단 차수는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근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3차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지. 근데 여기 지금 X축가 몇 점에서 나? 한 점이지. 그럼 얘는 근이 하나인가? 아니지. 얘가 대표적인 무슨 근? 3개의 근이 중복됐다 그래서 삼중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렇게 생긴 게 3차인데 그걸 밑으로 3칸 내렸으니까 더 내려서 그릴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3칸 내리면. 근데 나는 여기다가 식에다가 뭐 했어? 절대값 붙였어. 그럼 뭐 하면 돼? 이쪽 지워. 그리고 얘 뭐 하면 돼? 접었다 피면 돼. 요게 저 절대값 X세제곱 빼기 3 그래프가 되는 거야. 왜? 이쪽을 이쪽으로 복사하면 되니까.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자, 차근차근 가볼게. 239쪽 보면 2번 있죠. 2번. 대칭 이동을 이용하여 그리는 방법. 이렇게 돼 있잖아. 첫 번째. fx 전체의 절대값이 돼 있으면 옆에 예시 보세요. 3, 4, 4분면에 있는 그림을 지금 위로 올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2번 봐봐. 어디에만 절대값이 써 있어? x에만 절대값이 쓰여져 있지. 그럼 어떻게 하자? 1, 4, 4분면에 있는 그림을 2, 3, 4분면으로 복사하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선생님 근데 y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y는 x제곱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절대값이 붙었어. 여기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아직 도형의 이동을 안 배워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직은 우리가 x에 절대값 붙였으면은 y축 대칭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y에다 절대값 붙였으면 x축 대칭이라고 하면 돼. 근데 자, 얘 그래프 그려볼게. 우리가 y는 x제곱 그래프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여기다 y에다 절대값 붙였다는 건 이 그림을 그대로 접었다 피라는 거야. 그럼 아까 잘 봐. 요걸 규칙화 시켜야 돼. x의 절대값이 붙으면 몇 사분면을? 1, 4, 4분면을 2, 3, 4분면으로 복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y의 절대값이 붙으면 1, 2, 4분면 그림을 몇 사분면으로? 3, 4, 4분면으로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꽝 접었다 피는 거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하필 위에 다 있으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 어정쩡하게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치, 어정쩡하게 걸려있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겠지.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y에 꽝꽝 절대값 붙였으면 1, 2, 4분면 그림을 꽝 3, 4분면으로 복사해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복사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제 이게 최악인 상황이 이제 모두 다 붙이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돼? 1, 4, 4분면의 그림을 우선 2, 3, 4분면으로 복사를 해.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1, 2, 4분면에 있는 그림을 뭐 하면 돼? 바로 밑으로 다시 또 복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그림이 엄청 웃기지. 가운데가 무슨 이상한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 나오잖아. 이해 가셨어요? 왜냐면 한번 해볼까? 이 둘 다 다 한 거? 둘 다 다 한 거에 보면 만약 이런 그림을 그렸어. 내가. 근데 이거는 여기다가 먼저 절대값을 먼저 붙였어. x에다가. 그럼 아까 x에다 붙이면 지혜야 어떻게 하자 그랬지? x에만 절대값 붙였잖아. 1, 4, 4분면의 그림을 이쪽으로 옮길 거잖아. 그럼 사실상 요게 순서는 상관은 없는데 이거 둘 다 차근차근 해볼게.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접어. 그 다음 다시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걸 완전 대칭으로 줬으니까 문제고 만약에 살짝 엇비슷하게 줘자 이거야. 엇비슷하게 이렇게. 요렇게. 이해가? 그럼 이제 이렇게 엇비슷하게 주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왜? 사실상 우리가 얘를 접을 때 이쪽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살아남은 거에서 위쪽을 또 접었다 필 거거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시 봐봐. 선생님 어정쩡하게 그린 거잖아.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했어? 요쪽으로 요렇게 접었다 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살아남은 걸 어떻게 했어? 요렇게 접었다 폈다. 왜냐면 여기가 살아남아서. 그 이해가 안 가나? 이렇게 있으면 접었다 폈고 접었다 피는 거야. 됐어? 다시 한 번 더. 뭔 말인지 알지? 자, 다시 한 번 더. 얘를 접었다 폈어. 됐지? 접었다 피면 돼. 그 대신 요거 지워야겠지. 이렇게. 그래서 어정쩡한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 현혹되지 말고 하라는 짓만 하면 돼. 아,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접고 나온 거 다시 그대로 접으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어느 사분면이 어느 쪽으로 복사되는지 접은 건지만 판단하면 절대값 함수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아셨죠?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아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요게 조금 문제집들이 좀 너무해. 이게 사실은 선생님은 이렇게 안 가르치고 1대1 함수까지는 나도 동의를 해. 1대1 함수까지. 근데 최소한 개념서라고 하면 나는 함수? 1대1 대응하고 요 뒤에 원래 함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 말 뜻은 뭐겠어? 얘도 1대1 함수, 얘는 1대1 대응 함수인데 함수가 생략되어 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는 1대1 함수 안에 디테일하게 1대1 대응이 들어갔다는 거야. 왜? 얘도 결국엔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그 밑에 집합 있나? 아, 옆에 바로 써있네. 1대1 대응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 1대1 함수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얘도 뒤에 함수가 쓰여져 있으니까. 왜냐면 가끔 가다가 좀 쇼킹한 애들이 있는데 1대1 함수를 찾으라 그랬더니 1대1 대응을 체크 안 하고 온 애들 많아. 왠지 알아? 요 뒤에 함수란 말 없다고. 아니야. 1대1 대응 뒤에 함수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너무 길어서 기본적으로 생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 안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대1 함수 안에 대응이 있구나 라고 해서 포함관계가 대응, 1대1 대응이 안에 있고 위에 1대1 함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1대1 함수 골라봐. 그럼 1대1 대응은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집합관계에서 1대1 대응이 1대1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대답 못하면 때릴 거야. 취지민, 1대1 대응이 1대1 함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이 거짓이 되게 하는 반리를 찾으시오 하면 우리 반리 어떻게 찾지? 우리가 이거 힘들면 이렇게 할게. 얘가 A고 얘가 B야. A가 B다가 거짓이야. 이게 거짓이야. 그럼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반리를 찾으시오 하면 뭐 하면 돼? A에서 B를 뭐 하면 돼?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바로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가 누가 있을까? 자, 머릿속에 생각해봐.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1대1 대응은 아니야. 뭘까? 그러고 그거를 이제 판단하려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 자, 1대1 함수는 진짜 1대1로 맞짱 뜨면 돼. 친구 한 명당 친구 한 명씩. 그 한 명에 한 명 다 굴까면 안 돼.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정의역 하나당 치역이 정확하게 하나당 한 마리씩 타타타타타 마주치면 돼. 그래서 대표적인 1대1 함수 그림이 3차식이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거. 왜겠어? 정확해. 정의역 하나당 치역이 정확하게 하나씩 가고 있어. 두 발 맞은 새끼도 없어. 두 발 쏘는 애도 없고 안 쏘고 기다리는 애도 없어. 그래서 대표적인 1대1 함수야. 근데 1대1 대응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 1대1 대응 함수는 대표적인 게 얘야. 여러분들 그 지수 로그 배우고 있죠? 얘가 대표적인 지수 함수예요. 이게 로그 함수고. 그래도 뒤에 뭐 붙어? 함수 붙잖아. 왜? 세로 로그면 항상 한 점에서 만나거든. 그래서 로그 함수, 지수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1대1 대응이야. 근데 얘는 1대1 함수야. 그럼 차이점이 뭐냐는 거야. 왜? 얘도 x값 하나당 다 하나씩 맞지 않았냐. 문제가 없지 않냐. 자, 정의역도 다 나왔다 이거야. 모든 실수. 얘도 정의역 모든 실수다. 근데 치역을 볼까? 치역은 얘 뭐 나와? 모든 실수 나왔어. 그치?
하지만 얜 치역이 뭐 나왔어? 양의 실수만 나왔어. 그치?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얘처럼, 미안? 거꾸로 썼어. 얘가 1대1 대응이야. 얘가 1대1 함수고. 깜짝이야, 씨. 이래 내 쓰면서도, 씨. 자, 갈게. 헷갈리지 마. 이거 지울게. 거꾸로 썼으니까. 자, 간다. 요 뜻은 맞아. 치역과 공역은. 자, 봐봐. 정의역 모든 실수, 정의역 모든 실수. 치역이 실수 전체. 얘는 양의 실수만. 그럼 누가 1대1 대응이고 누가 1대1 함수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내가 함수는 어디로 그으라 그랬지? 함수 세로로 그으라 그랬어. 그치?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로로 그으시면 돼요. 가로로 그으면 일단 1대1이란 말을 붙여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물어볼게. 자, 얘 봐봐. 언제나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 얘도 가로로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맞아. 그래서 이 둘은 다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언제 대응 붙이고 언제 함수 붙여요? 자, 물어볼게. 얘는 실수 전체였지, 공역이, 치역이. 얘는 양의 실수지. 그럼 자, 물어볼게. 지민아, 얘 공역 뭐였어? 공역. 모든 실수. 치역 뭐 나왔어? 모든 실수. 얘 공역 뭐 나왔어? 치역 뭐 나왔어? 양의 실수. 그럼 얘와 얘의 정확한 차이는 정의역, 공역까지는 똑같은데 치역이 달라. 근데 얜 치역이 공역과 어때? 같고 얜 치역과 공역이 어때? 다르지. 그래서 얘처럼 치역과 공역마저도 같아. 그러면 얘는 대응이란 말을 붙일 수 있고, 치역과 공역은 다 같진 않아. 하지만 1대1은 맞아. 그럼 얘는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대표적인 아까 말한 거 있지. 대응이 1대1 함수에 들어가 있는데 요 바깥 부분. 1대1은 맞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거 고르시오 하면 빨리 다 가로로 그어보는 거야. 그래서 1대1은 맞아. 오케이, 좋아. 근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땐 안 돼. 다 돼. 다 되네.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네. 그러면 함수냐 대응이냐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읽고 끝낼게. 1대1 함수는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 제가 지금 그런 말은 없죠, 문제집에. 근데 저는 항상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쏘는 놈이라는 게 정의역이야. 그래서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 그걸 넣어서 나온 F값, 맞는 놈이 다르다 라고 하면은 우린 1대1이라 그래. 왜? 너 누구한테 쏠래? 쟤요. 너는? 전 쟤랑 달라요. 그럼 전 쟤랑 쏜 애랑 다른 애한테 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다 1대1을 만족한다 라고 보면 돼. 근데 밑에 대응 읽어볼까? 1대1 대응은 1번 1대1 함수는 일단 맞아야 돼. 하지만 치역과 공역마저도 서로 같다면 우리는 그걸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그럼 내가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너네가 대답해봐. 자, 하고 끝낼 거야. 간다 간다. 아이 뭐야. 또 뭐 있지? 자, 다음 중 일단 함수부터 찾읍시다. 함수. 자, 함수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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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예요? 맞아요. 함수예요? 아니에요. 자, 찾을게. 그 다음 1대1 함수 찾을게. 1대1 함수요. 대응 말고 1대1 함수요. 맞아요? 안 돼요. 두 점 만나잖아요. 1대1 함수. 뭐 버퍼링이 걸려. 맞아요.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함수. 아니에요.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함수? 아니에요. 아니. 얘들아, 이거 따질 필요 없지? 1대1 뒤에 뭐 붙었어? 함수. 함수가 붙어 있는 건 애초에 함수가 아니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초에 이제 지워지는 거야. 뭘 물어보든지 간에. 1대1 함수. 아니죠. 1대1 함수. 누가 어떤 새끼 고개 끄덕였거든요? 이거 함수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 고개 끄덕이고 있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 찾을게요. 1대1 대응. 맞아요? 1대1 대응. 아니죠? 1대1 대응 맞아요? 아, 맞아요. 1대1 대응. 맞아요. 1대1 대응. 아니에요. 1대1 대응. 아니에요. 1대1 대응. 맞아요. 1대1 대응. 맞아요. 1대1 대응. 아니에요.
1대1 대응? 아니에요. 이제 어딘지 알겠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왜냐면은 왜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냐? 1대1 함수까지 맞지만 여기 그으면 안 되지 않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1대1 함수라고 한다. 하지만 어디에나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뒤에 혹시 이거 유사 문제 있나? 있었으면 좋겠다. 없네요? 안 할 거예요. 아, 얘들아, 여기만 하고 그냥 끝내자. 아,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엄마 걸고. 자, 우리 엄마 걸었어. 엄마. 자, 245쪽에 기본 유형 5번 봐봐. 간다. 자, 누가 대답하면 끝낼 거냐면 박재원이야. 박재원이, 근데 밑에 답이 있네. 그럼 내가 하고 뒤에 있는 거 하나 할게. 자, 245쪽에 기본 유형 5번 보면 다음 중 4개의 함수를 고르래. 첫 번째, 우리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하고 상수 함수만 먼저 찾을게. 자, 1대1 함수 찾아볼게. 기억 맞아? 맞지? 니은 맞아? 맞아. 디귿 맞아? 안 돼? 리을 맞아? 리을? 맞아. 왜? 1대1 함수 안에는 1대1 대응이 일단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너네들은 공부할 때 그렇게 해. 1대1 대응부터 찾아. 그러면 1대1 함수 말하시오 하면 1대1 대응 거 일단 쓰고 시작하면 돼. 그럼 1대1 대응 찾을게. 기억 맞아? 네. 니은 맞아? 네. 리을 맞아? 안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1대1 함수 찾으라 그러면 기억, 니은은 무조건 껴있어야 되는 거야. 우선은. 이해하셨죠? 자, 뒷장 넘어가서 쭉 넘어가, 쭉. 계속 넘어가. 나 그래프 개형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없네. 없어. 끝낼게. 방탈출할게.